(18일) 전국 곳곳에서 폭설이 내린 가운데 부산 일부 지역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꽃샘 추위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감은 크지만 부산시의 인구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인 주민 유치를 통한 다문화 도시로의 탈바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현대백화점 그룹, 강서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친환경 노인 일자리 사업인 우리 동네 사회가치 경영센터 6호점 조성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3월 중하순 부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만큼 전국에 꽃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깨어난 봄개구리도 다시 겨울잠에 들게 할 이 추위는 18일이 지나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다시 두꺼운 겨울옷을 꺼낸 시민들. 머리 위로는 눈이 날립니다. 피하려고 우산도 펼칩니다. 준 3월에 눈이 오는 이곳. 웬만해선 눈 구경하기 어렵다는 부산입니다. 뭔가 뜬금없잖아요. 네, 봄이 올 것 같은데 또 눈이 오고 네, 좀 뭔가 설레이고 좀 흥분되는 것 같아요. 3월에 부산에서 눈이 관측된 건 7년 전인 2018년. 당시 눈은 쌓이지 않았습니다. 3월 중 부산에 가장 많은 적설이 기록된 것은 20년 전인 2005년으로 29.5cm까지 쌓였습니다. 이런 부산에 3월 눈이 내린 건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에 꽃샘 추위가 찾아오면서입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 17일 최저 0.3도, 최고 11.2도에 달하던 기온은 18일 최저 기온이 2.3도로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낮에는 6.7도로 내려갔습니다.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3.7도로 더 낮아졌습니다. 3월 부산 평년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 14도를 한참 밑도는 기온입니다. 부산의 추위는 봄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인 오는 20일 춘분쯤에 풀릴 전망입니다. 눈이 내린 원인으로는 상공의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발달하여 우리나라를 통과했습니다.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다가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목요일 낮부터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18일 밤까지 오는 곳이 있겠고 고지대나 산지 등에는 쌓이는 곳도 있다며 교통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이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기감은 크지만 부산시의 인구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인 주민 유치를 통한 다문화 도시로의 탈바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청년 유출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부산. 이러다가 소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국인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이들조차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245만여 명, 전체 인구의 5%, 이 중 56.8%는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외국인은 3.4%, 8만 3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지만 외국인 규모 전국 8번째 수준입니다. 전년과 비교한 외국인 인구 증가율이 경남은 17%, 울산은 15.6%나 됐지만 부산은 10%에 그쳤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까지 8만 명을 유치해 부산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 지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5,787명. 하지만 실제 학기에 참여한 인원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자 발급 지연이 16.8%, 비자 불허로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15.9%, 총 1,885명의 유학생이 비자 문제로 부산에 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학생 체류 기간 역시 5년 미만 비율이 59.7%나 돼 정주 인구로의 전환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외국인 주민 중 단기 체류는 59.7%로 높은 편입니다. 유학생도 포함이 될 텐데요. 결국은 인구정책 담당관이 우리는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 담당관과 협업을 해서 외국인 정책의 일부로 이 유학생이 포함이 되어야 전체적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추적과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외국인 유입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업, 그리고 100년을 내다보는 촘촘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정책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외국인의 유입에 따라서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충격, 영향들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부산의 매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는 거고 외국인에 대해서 저 나라에 가서 그냥 살러 간다라고 하기 앞 단계 정도 되는데 그게 불러들여서 그 나라의 그 도시의 맛을 이제 보게 하는 좀 그런 시책들도 적극적으로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노인과 바다로 전락한 부산. 이제는 외국인과 공존하는 다문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현대백화점 그룹 강서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친환경 노인 일자리 사업인 우리 동네 ESG 센터 6호점 조성에 나섭니다. 이날 현대백화점 그룹은 센터 조성을 위해 기부금 2억 원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6호점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니어 카페와 키즈 라이브러리, 어린이 실내 놀이방과 실외 놀이터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 활동과 어린이를 위한 환경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4월 2일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0일부터 가능하며 그전까지는 예비 후보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본투표는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부산 동구가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달 중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동구는 타당성 조사와 함께 관광진흥계획을 수립 중이며 19일 주민 설문조사가 끝나면 20일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동구가 추진하는 관광특구는 북항에서 부산역, 초량 이바구길로 이어지는 권역으로 지정되면 해운대와 용두산 자갈치에 이어 부산의 세 번째 관광특구로 지정됩니다. 기장군이 지역 내 첫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합니다. 군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 협약에 따른 공동 육아 나눔터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돼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8,400만 원 상당의 공간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등을 지원받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기장읍 소재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내 유휴 공간에 설치되고 3월 한 달간 리모델링 공사와 운영 준비 절차를 거쳐 5월 중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해운대구가 은둔형 외투리의 조기 발굴과 지원을 위한 2025년 은둔 이웃 세상박 한 걸음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군은 이를 위해 지역 자원과 온라인 메타버스 ZEP 만나봐요 집 밖의 숲을 활용해 은둔 이웃을 조기에 발굴하고 은둔 부모를 위한 교육과 여가 활동,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는 2020년부터 전문가들과 한걸음 지원단을 구성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둔 예방과 자립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이어진 학령 인구 감소, 심각하다 하는데 대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5년간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14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1년마다 30여 곳의 학교가 사라진 셈이죠. 올해는 특히 50여 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은 모두 32만 명입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7년이면 이 30만 명 선이 붕괴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년 뒤면 25만 명 선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입학했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는 2031년이면 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은 22만 명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9만 8천 명인데 2031년이면 2만 8천 명이나 줄어 7만 명 선이 무너집니다. 서울과 경남, 부산, 인천의 순서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쯤이면 세종과 제주에는 3천 명 정도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울산도 4,800여 명뿐입니다. 초등학생이 줄면서 저절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바닥으로 향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과 학교는 그 지역 전체로 연결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사회 붕괴는 코앞으로 다가오겠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기자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늘봄 학교는 기존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 개선한 단일 체제로 보살핌 늘봄과 학습형 늘봄으로 구성해 맞춤형 돌봄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늘봄 학교 무상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자람터 등 지역 보살핌 늘봄과 기존 학교와 분리된 늘봄 전용 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차량 4개 호선 모두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이내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4호선에 대해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혼잡 시간대, 비혼잡 시간대 모두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이내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도시철도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 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용객 수가 많은 서면과 연산, 수영에서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합천 황매산 국립공원에서 2025 봄철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허동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김윤철 합천군수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해 산철쭉 4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모두 165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1,585헥타르 규모의 산림을 가꿀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편백과 낙엽송 등 모두 369만 그루를 심을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탄소 흡수원 확대는 물론 자연재해 예방과 생태계 보호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거제 지역 양대 조선사들이 연이은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7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셔틀 탱커 9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2023년도 매출액의 25%에 달하며 해당 선박은 오는 2028년까지 차례대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도 세계 최대 해운사인 대만의 에버그린사로부터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2조 3,20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에는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축발전기 모터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